안녕하세요. 저는 페르난도입니다. 저는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저는 한국어 전공해요. 그래서 영어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팔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임 개발을 위한 팔색을 다룰 텐데요. 플레이 테스팅과 다양한 테스트에 관련된 QA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티 소속인 페르난도 붐이고요. 팔색을 현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의 순서 어젠다 보여드립니다. 우선은 팔색이 누구인지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색 for Teams라는 저희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제품은 엔터프라이즈에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개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팔색을 게임 개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좀 더 상세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저희의 그 제품을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은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인터넷 연결이 잘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팔색이 누구인가 말씀드립니다. 팔색은 2016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게임을 원격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랩탑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행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서 그 여행지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원격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고자 파색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파색 for Teams를 론치를 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었는데요. 이 팔색 for Teams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께서 원격 근무를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셨습니다. 여행을 하시면서 랩탑을 가지고 가셔서 집에 있는 컴퓨터 대신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돌리시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었습니다. 간단히 여기에서 또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2021년도에 파색이 유니티에 의해서 인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유니티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어디에서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재택근무도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커피숍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고 또 휴가 가서 잠깐 짬을 내서 일을 하시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에 수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 그리고 솔루션들이 저희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잘 돌아가길 원하죠. 집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그 근무 경험은 똑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스마트해야만 이런 새로운 워크플로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있던 집에 계시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프라가 잘 작동하고 잘 구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 고객의 인용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 사례를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인용문이거든요.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보통 그 테스터들이 주셨던 피드백이 게임에 관련된 거였다는 겁니다. 스트리밍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걸 보면 스트림 솔루션 자체가 너무나 잘 되어서 모든 분들이 그냥 플레이에 집중하실 수 있었다라는 인용문입니다. 이 인용문의 핵심은 저희의 파세계 제품을 사용을 해서 원격으로 플레이를 하셨지만 이 원격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잘 돼서 정말 투명하게 없는 듯 느끼면서 재밌게 게임 플레이를 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팔색 for Team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제품은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저희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좀 더 원활히 구현할 수 있도록 재워드리는 건데요. 파색 for Teams의 핵심적인 장점들은 우선은 보안 확보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컴퓨터를 계속해서 잠그고 이중 인증이라든지 싱글 사인온 등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원격으로 또 근무를 하더라도 보안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션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444 컬러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색 정확도를 리모트 스트리밍에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멀티 모니터까지 지원이 되고 4K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도 뭔가 드로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태블릿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팀 컴퓨터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내 직원을 위한 인프라이죠. 그래서 팀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하드웨어를 동일한 엄브렐라 내에서 동일한 환경 내에서 프로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 다 정리를 해서 프로비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허용도 퍼미션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레벨이나 전체 팀 차원에서 팀 레벨에서 팀 멤버 레벨에서 전체 조직 차원에서 퍼미션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원격 접근, 리모트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날 리모트 액세스가 거의 대부분의 일이 처리되는 방식이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의 고객들이 팔색을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정도의 근무 시간을 파색에 연결한 상태로 업무 처리하시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파색 이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 파색을 활용한 업무 처리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유저들은 하루에 8.2시간을 파색 사용하는 데 투입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셔서 파색을 사용해서 8시간 20분을 활용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파색이 게임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주요 유스 케이스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저 리서치와 플레이 테스팅입니다. 유저 리서치와 플레이 테스팅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에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많이 실행을 하시죠. 게임을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십사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필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플레이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또 버그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코드도 원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코드를 조직의 네트워크 상에서 회사의 네트워크 상에 그대로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나갈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 수십억 달러의 게임을 다른 사람의 랩탑에 놔두고 저장되고 그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될 수 있는 리스크 없이 하나의 로케이션에 모두 다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코드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아트팀에도 이제 팔색이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머신을 언제든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픽용 태블릿이나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주변 기기들도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R, VR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240 프레임 per second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형의 프로젝트에도 투입이 되어서 파색이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개발 사이클에서 어떻게 파색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게임 개발의 각각의 주된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파색이 모두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컨셉, 디자인 시작되는 부분에서 프로덕션, 프로그래밍, 베타 테스트, 그리고 다시 플레이 테스트를 하고 재개발을 하고 베타를 또 해서 릴리스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파색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테스팅?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플레이 테스트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플레이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유저와 기업에게 모두 다 상당한 이점을 제공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또 새로운 트렌드에도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활용한 플레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인프라에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유저와 가까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가 플레이를 하고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 기업들은 테스터들을 어디에서 있든지 상관없이 모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 효과적입니다.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만 그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되니까 아주 비용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떠날 필요가 없으니까 IP를 어디론가 보내거나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낼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보안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테스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레이 테스트를 하려면 사무실로 54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 근방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 국가에 있는 분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의 플레이 테스터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죠. 유저들, 테스터 입장에서도 이점이 있는데요. 저희의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초저지연의 성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테스터가 직접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근 시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간단하게 플레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패드도 지원이 됩니다. 게임패드를 사용하는 게임들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게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게임 데모를 해보이는 동안에 잠깐 선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입니다. 플레이 테스트를 파색을 사용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444 컬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444 컬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샘플링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스트리밍에서 사용이 되는 테크닉인데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모션이 개입이 되는 것들이라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0% 색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4 컬러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그 색감의 그레디언트라든지 각기 다른 톤감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모니터 지원입니다. 파색을 활용을 하시면 3대의 모니터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는 4K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모니터를 모두 다 4K로 돌리시면서 파색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패드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또 굉장히 손쉽게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테스트 스케줄링도 제가 라이브 데모 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also have a feature that is called guest access. 그리고 게스트 액세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물론 파색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저지연으로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언제든지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파색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테스트 세션 동안에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그 플레이어의 게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시고자 할 텐데요. 여러 유저들이 동일한 세션에 동시에 모두 다 접속을 하셔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똑같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동시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링 팀의 다른 분이 접속을 하셔서 플레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저가 어떻게 게임 플레이를 하는지를 직접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nd let's talk about 네, 이제는 케이스 스터디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뭐 게임 아시는 분이라면은 모두 다 유비소프트를 아실 거예요. 유비소프트는 유비소프트 포워드라고 하는 최대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해왔습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곧 릴리스될 새로운 게임들을 선보이고 일반 대중에게 잠시 선보이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2020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었죠. 모든 엑스포가 다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뭐 출장, 여행 모두 다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비소프트는 론치를 해야 되는 2개의 그 메가 게임들이 있었는데,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와 그리고 워치독스 리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선보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색에 와서 어떻게 좀 도움을 구할 수 없을까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클라우드를 또 활용을 하셔서 많은 분들을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테스터들이 실제 릴리스가 되기 전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스크린이 유비소프트 포워드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 스크린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Powered by 파색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accept해서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1000분이 넘는 기자분들께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셔서 게임을 해보셨고요. 이 기자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4시간 이상 게임 플레이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전통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뭐 엑스포에서 30분, 1시간 하는 게 최대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서든 뭐 시간에 상관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긴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티도 카파도 2배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인용문도 이 유비소프트 포워드라는 이벤트에 관련된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건 좋았다, 이거는 별로였다 라고 피드백을 했을 뿐 이게 정말 스트림이 되고 있었는지 뭔가 레그가 있었다, 지연이 되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유비소프트 측에서는 그래도 스트리밍에 대한 좀 레그가 있다라는 반응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달리 그거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게임 자체만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비소프트에서 너무나 만족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에 진행하게 될 이벤트에서도 진행할 겁니다. 많은 회사들도 또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믹스 시나리오로 하이브리드로 현지에서 현장 행사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팔색을 사용을 해서 리모트로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데모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색 for Teams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바로 파색 for Teams입니다. It allows you to have all the 말씀드렸듯이 모든 팀 멤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서 보시는 유저 리스트가 이게 팀원들이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그룹을 여기에서 유저별로 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유저별로 그룹별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설정에 따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팀으로나 아니면 개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팀 컴퓨터입니다. 회사 안에 있는 팀 컴퓨터로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플레이 테스터들이 이 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팀 컴퓨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온라인인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거가 누구에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이 컴퓨터를 유저에게 할당하는 거나 배정하는 것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 유저나 아니면은 유저 그룹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플레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테스트를 위해서 파색이 또 다양한 역량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게스트 액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원이 아닌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분들을 게스트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컴퓨터에 게스트로 액세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게스트 크레딧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6개의 게스트 크레딧이 있는데요.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은 바로 여기를 클릭해서 가서 사면 됩니다. 아래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보입니다. 게스트 액세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런 것들이고 이런 컴퓨터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개의 컴퓨터가 가용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게스트를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인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신 분은 누구나 파색의 게스트가 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한번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타이핑해 볼게요. Okay. So as I was mentioning before,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이 플레이 테스트를 아주 쉽게 스케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를 하는 거죠. 조직원이 아닌 사람을 조직 안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딱 정해진 시간에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케줄이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여기 스케줄링을 클릭을 하면 캘린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선택을 해서 시간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차 때문에 이 시간이 정확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sorry about this. But the resolution is not very good. 네, 지금 해상도가 제가 보는 곳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제 컴퓨터로 가져와서 다시 확인하고 잠시만요. 제대로 안 되면 접속이 안 될 테니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Okay. So the time was wrong. 네, 제가 잘못 골랐네요. 그래서 시작 시간은 한 1시 30분으로 1시 25분으로 할게요. Sorry about that. 네, 죄송합니다. So you can decide when it will start. I put 네. 1:05. 언제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1시 25분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The time that the play test will finish. 이 플레이 테스트가 끝나는 종료 시간도 If you want,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to work
뭐 밤새도록 할 수 있도록도 설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근무 시간 안에만 하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시간에는 이 유저 테스트 A, 이 시간에는 B 테스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대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강력한 파색의 툴은 미리 이 컨트롤에 대한 퍼미션을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패드 기반의 게임이라면 마우스나 키보드는 완전히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게임패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다른 게임에서 뭐 마우스나 키보드만 쓰고 게임패드는 쓰지 않으면 그거를 비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 테스터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을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게임패드도 다 비활성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는 것만 관찰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플레이 테스트를 모니터링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 이메일 주소가 스크린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없어져 버렸네요. 다시 입력할게요. 네, 저는 플레이를 하고 또 키보드도 사용할 거니까 다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벤트의 제목도 타이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웨이브 데모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게스트가 이메일에서 보게 될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 서머리가 쭉 나옵니다. 이 초청장에 서머리가 쭉 나옵니다. 플레이 테스터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허용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입니다. 서머리에 잘못된 것 없으면 인바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에딧도 수정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and를 눌러서 이메일도 다시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 시간이나 종료 시간이나 이런 모든 값들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퍼미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뭔가 깜빡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퍼미션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게임 패드를 없앤다든지 하는 것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누가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패드가 중간에 이걸 제가 디세이블을 시키면은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제 이메일 주소를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기업 고객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편집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디폴트로 제가 전혀 커스텀하지 않은 거고요. 그냥 타이틀만 바꾼 건데요. 회사에서 배경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은요. 네, 인터넷 되네요. 이렇게 플레이 테스팅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작 시간이 지났죠.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Join Now라는 커다란 버튼이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플레이 테스터에게 미리 이제 보이게 되죠. 미리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플레이 테스터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파색 어카운트를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아래쪽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테스터의 클라이언트의 파색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색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파색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언제 시작할지 카운트다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 시간인지 궁금해할 필요 없이 거기서 카운트다운이 쭉 있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시작되기 1시간 전, 10분 전, 1분 전에 또 얼러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Join Now를 제가 클릭을 해서 다 작동이 잘 되면요. Okay. This work, but it works on the wrong window. 네, 지금 잘 됐는데 지금 엉뚱한 윈도우에서 열렸네요. 제가 올려볼게요. That's the problem of doing it live. So when I click 네, 데모를 라이브로 하니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 네, 다른 스크린에는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Windows computer. 네, 윈도우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 집에, 제 LA 집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And in this Windows computer, I 이 have 윈도우 Unity Pro. 컴퓨터에 유니티 프로가 One card.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카트 게임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튜토리얼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좀 이 정도입니다. South Korea, with a computer that is 한국에서 running in Los Angeles. LA의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임을 파색을 사용을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좀 잘 못해요. 잘 참아주세요. And that was it. 네, That was playing again from 이렇게 South Korea 됐습니다. all the way to 한국에서 Los Angeles. LA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게임을 파색을 사용을 해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질문 있어요? You have? No questions? Any question here? 네,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과 VR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AR과 VR 같은 경우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자체 컴퓨터로 활용을 해도 두 개의 화면을 쓰기 때문에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파색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Good. First of all, 네, 우선은 저희가 AR과 VR의 개발에서만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VR을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파색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VR은 워낙 지연에 민감하기 때문에 10ms의 지연만 있어도 게임이 와장창 경험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120ms의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전혀 뭐 느껴지지 않는 지연이라도 VR에서는 이게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색의 VR과 AR의 개발에서만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AR 경험을 개발을 하실 때 아주 거대한 고성능의 장비 없이, 그러니까 간단한 랩탑을 가지고 회사에 있는 고성능 장비에 연결해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More questions?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파색을 사용을 하면 원격 컴퓨터에 대해서 모두 접근을 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접근할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게스트 액세스를 활용을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제한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게스트 액세스 세션 동안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테스트라면은 그 게임만 혹은 또 론처만 활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구동이 되면 파색이 중단되면서 뭔가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유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팀이나 모니터링 팀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게스트 액세스일 때는 그렇고요. 아니면은 본인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해서 업무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거가 필요 없겠죠. 네, 하나 질문 더 드립니다. 게스트 액세스에서 크레딧이 하나 있어야 한 명의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타임 리밋이 있나요? Great question. There is a limit. 네, 뭐 제한이 있습니다. 플레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시간부터 5일까지만 됩니다. 5일 이상이 필요하다, 연속으로 5일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다른 크레딧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So the online question 네, is,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work with 테스트 mobile 리모트 device. 액세스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인데요. Today, Parsec 현재 파색은 안드로이드를 client, 클라이언트로 지원을 합니다. 현재 iOS 지원은 지금으로서는 되진 않고 있는데요. 곧 될 예정에 있습니다. There is another question. 네, 또 How is it 다른 different 질문이 from remote 있는데요. 리모트 컨트롤과는 어떻게 다른가? 원격 제어와는 어떻게 다른가? 리모트 데스크탑, 원격 데스크탑 기술과 관련된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다 다릅니다. 원격 데스크탑은 20년 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파색은 6, 7년 전에 만들어졌고 완전히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색은 성능에 대단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을 중시하지만 성능을 또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면 당연히 뭐 성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뭐 텍스트만 문자만 쭉 문서 작성만 한다라고 하면 원격 데스크탑도 괜찮겠지만 성능이라면 파색입니다. So I actually got this question. 네, from, 이 질문을 the Unity Technologies in Korea. 한국의 유니티 기술 담당자 분들에서도 받았는데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휴대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모바일은 그냥 뭐 비상용으로. 실제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기에는 모바일은 아직은 그 앱이 역부족입니다. There's no more questions. 네, 지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